자, 반갑습니다. 2019년 서울시 기출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서울시 문제도 도로교통법규는 김진아 교수님하고 같이 공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의 도움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준비했으니까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동차 구조원리 서울시 기출문제. 서울시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합니다. 문제 너무 깔끔하고요. 누가 봐도 명확한 답이고요. 그리고 범위가 너무 정확해요. 자동차 구조원리 안에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기본서하고 300제가 있지만 300제 필요 없이 그냥 기본서 내용만 잘 공부를 하셔도 얼마든지 문제 다 해결이 가능한 그런 괜찮은 문제들만 출제가 되었더라고요. 올해도 역시. 그리고 이제 이 문제는 뭐 서울시 홈페이지 들어가셔도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번거로우실 수 있으니까 저희 홈페이지 그때 말씀드렸던 거 김진아 교수님하고 하는 홈페이지 있어요. 운준사도 있고요. 운준사에 이제 단골 TV에서 운영하는 거 들어가시면 바로 김진아 그 원장님 얼굴이랑 제 얼굴이랑 탁 떠 있을 겁니다. 거기에 올릴 거고요. 그리고 나도 된다 공무원 나도 공 거기에도 카페 같이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운받아서 편하게 이렇게 내용 보면서 같이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문제 먼저 보도록 할까요? 자, 엔진의 기관이죠. 엔진의 윤활 회로 내에 유압이 낮아지는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엔진 오일이에요. 엔진 오일 안에서 유압이 낮아지는 원인으로 옳지 않는 것. 이건 제 기본서 교재 뭐 76페이지죠. 여기 방금 나와 있는 76페이지에 거의 잘 나와 있으니까 거의 뭐 내용 똑같이 나왔어요. 거의 비슷하게.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저는 조금 보기 좋게 요거 플래시를 하나 띄워서 보도록 합시다. 자, 윤활 장치인데요. 자, 낮아지는 원인에 옳지 않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다? 1번 선지에 보시게 되면 유압 조절 밸브잖아요. 우리 말로 유압 조절 밸브지만 영어로 했을 때 릴리프 밸브라고 얘기합니다. 얘 스프링의 장력이 뭐라고 돼 있어요? 과다하다고 돼 있잖아요. 스프링이 장력이 과다하잖아요. 아래쪽에서 강하게 받치고 있어요. 스프링이. 그러면은 여기 펌프가 오일을 퍼올리다가 높아진 압력만큼 어떻게 된다? 얘가 리턴이 되어줘야 하는데 스프링이 강하게 받치고 있으니까 리턴이 잘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당연히. 강한 스프링 받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높아졌을 때 얘가 어떻게 낮추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낮추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공급되는 유압은 당연히 된다? 높아지겠죠. 이거는 낮아지는 원인이 아니라 뭐다? 여기 낮아지는 원인이 아니라 뭐다? 높아지는 원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낮아지는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고르라고 했으니까 바로 1번이 답인 거죠. 너무 쉽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은 뭐야? 낮아지는 원인이 아니라 높아지는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크랭크 축 베어링, 크랭크 축에 베어링이 들어가잖아요. 여기 크랭크 축에 전월 베어링이 들어가는데 평평한 베어링이잖아요. 평평한 베어링이 들어가는데 그 유격이 심한 거예요. 유격이 심하면 오일이 공급되다가 어떻게 심한 유격에 의해서 여기 밑에 다 새 나갈 겁니다. 중간중간에 그 유격 때문에. 그럼 위로 올라가는 오일 당연히 압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2번 낮아지는 원인이고요. 오일 펌프가 마멸됐어요. 펌프가 어떻게 마모가 되어서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이런 펌프에서 제대로 오일을 퍼올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기어가 마모됐기 때문에. 그럼 오일이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된다. 이건 압력이 뭐다? 낮아지는 원인이에요. 당연히. 맞죠? 자, 그 다음에 팬이 오일량이 부족하대요. 자, 여기 보이시는 아래쪽에 있는 오일팬 있잖아요. 여기 오일팬이 양이 부족한 거예요. 양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끌어올릴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압력은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 너무 쉬운 문제죠. 괜찮은 문제예요. 근데 구조를 모르시면 그리고 뭐다? 여기 있는 릴리프 밸브 즉 뭐야? 유압 조절 밸브의 위치라든지 하는 역할을 모르신다면 결코 쉽지만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 잘 돼 있으신 분들한테는 쉽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어려울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에서요. 자, 자동차용 엔진의 밸브 구동 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밸브를 움직이는 장치가 아닌 거 고르라는 거예요. 밸브를 움직이는, 작동시키기 위한 장치가 아닌 거 고르라는 문제고, 이건 뭐 기본서에 5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뭐 이게 뭐 글로 막 길게 써져 있으니까 이 부분은 뭐 수업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간단하게 좀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OHC, DOHC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면 참 편하지요. 자, 여기 보시면 크게 이제 밸브를 구동하는 방식에는 크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어 구동 방식, 타이밍 벨트를 체인을 쓰는데 SOHC, DOHC 크게 이렇게 여러 가지 나눌 수 있지만 여기서 먼저 봅시다. 일단은 선지에서 캠축을 1번 선지로 넣은 거잖아요. 캠축 여기 위에 있지 않습니까? 캠축 여기도 있고요. 캠축. 전부 다 캠축이 하는 역할이 뭔데요? 밸브를 구동하기 위해서 기초원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 볼록 캠이죠. 당연히 캠을 둬가지고 밸브를 열기 때문에 밸브를 단속하는 기구 맞아요. 자, 그다음에 타이밍 체인이라고 되어 있죠. 이런 타이밍 벨트나 이 자리 뭘 쓸 수 있다? 체인도 쓸 수 있죠. 얘가 하는 역할은 뭔데? 기어 구동 방식에서는 캠축이 아래쪽에 있어서 탭핏, 푸시로드를 가지고 이렇게 길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밸브를 제어했다라고 하면, 근데 얘는 이제 금속을 쓰다 보니까 길이도 길고 열받고 이러면 어떻게 되나 열팽창이 일어날 수도 있죠. 간극을 조절하기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소음과 진동 부분 완만하게 제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여기 벨트를 거는 거지. 벨트. 기어 이수 어떻게 되는데 얘 1일 때 얘 2, 1대 2로 하는 거죠. 기어 이수를. 그럼 얘가 2바퀴 돌 때 얘 1바퀴 돌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랭크축 돌아갈 때 정확하게 캠축이 도는 타이밍을 맞추기 위한 벨트, 타이밍 벨트, 그때 쓰는 체인을 타이밍 체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가 됐던 간에 뭐야? 밸브를 정확하게 제어하기 위한 기구 맞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커넥팅 로드잖아요. 커넥팅 로드는 요거잖아요. 요거. 크랭크 축하고 피스톤 사이를 연결해주는 목 부분을 이걸 커넥팅 로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커넥팅 로드가 무슨 밸브 기구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피스톤이 움직이는 거, 피스톤 상하 왕복 운동할 때 커넥팅 로드가 중간에서 어떻게 한다? 아래쪽은 회전 운동하면서 이렇게 위아래로 같이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그 연결하는 막대를 커넥팅 로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밸브 기구를 제어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답은 커넥팅 로드 고르시면 돼요. 자, 4번에 로커암이라고 있죠. 로커암은 뭘 얘기합니까? 자, 기어 구동 방식에 들어간 요 시소 장치, 여기 들어가는 시소 장치. 푸시로드가 밀었을 때 간접적으로 얘가 밀리면은 반대쪽으로 이렇게 밀어내는 시소처럼 움직이는 이런 시소 장치를 우리 뭐라고 한다? 로커암이라고 얘기하죠. 이 로커암은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기어 구동 방식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오버헤드 캠입니다. 오버헤드 캠이죠. 캠축이 헤드 위에, 오버 위에 올라와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때 뭐 들어가는 방식 중에 뭐 SOHC라고 이야기를 하죠. 캠축이 하나일 때 이 캠축 하나로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를 전부 단속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어쩔 수 없이 이런 로커암 장치, 시소 장치를 2개 양쪽으로 써야 된다는 얘기죠. 이때 들어간 게 로커암이잖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한다? DOHC에는 로커암이 따로 없죠. 왜? 캠축이 2개니까 바로 요 위에서 하나씩 제어할 수 있으니까 이 기계는 로커암 필요 없어요. 하지만 선지에서 얘기했던 로커암이 뭐야? 밸브를 단속하는 기구에는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답 3번.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것도 문제 많이 나오죠. 구비조건. 구비조건 너무너무 출제가 많이 되었던 부분이잖아요. 이것도. 그래서 뭐 구비조건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우리 저 기본서에 보시면은 58페이지 나와 있고요. 내용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않는 거 고르라는 거죠. 않는 거. 구비조건 해당되지 않는 거. 자, 열 팽창률이 낮아야 되지요. 열 받았을 때 부피가 많이 커져. 그러면은 열 안 받았을 때는 움츠러져 있다가 열 받을 때 커지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데? 차가워졌을 때 이렇게 움츠러들어. 그러면 압축할 때 다 새 나가겠네.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온도의 변화에 어떻게 크기가 잘 변하지 않아야 되죠. 그럼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된다? 열 팽창률이 당연히 된다? 낮는 것이 좋은 거죠. 높은 것은 안 좋은 거고요. 자, 실린더 벽에 동일한 압력을 가해야 된다. 자, 피스톤이 있으면요. 피스톤이 있으면은 이 피스톤에 링이 이렇게 쌓여진다 했죠. 이렇게 동그랗게 피스톤이 있으면 링이 이렇게 들어간다 했잖아요. 링의 힘이 어느 쪽으로 받는다? 당연히 바깥으로 받는다 했잖아요. 바깥으로. 장력을 바깥으로 받는다 했잖아요. 그럼 이 힘이 장력이 받아가지고 어떻게 적정하게 골고루 분포가 되는 게 좋겠죠.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그래 마찰을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린더 벽에 어떻게 동일한 압력을 가하게끔 잘 펴줘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장시간 사용해도 피스톤 링과 실린더의 마멸이 적으면 더 좋겠죠. 이건 당연한 얘기고요. 누가 봐도 당연한 얘기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는데 이거 한 예로 뭐 1번 탑링 아니면은 이거 아니면은 뭐 실린더 내벽에 크롬 도금을 한다 했잖아요.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자, 열 전도성이 낮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긴데요. 지가 열 받으면 어떻게 된다? 그때 풀어내야지 지가 안 쌓이잖아요. 스트레스 안 받잖아요. 갖고 있다 터진다니까요. 그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된다? 열 받았을 때 빨리 벽으로 내보내야 되죠. 왜? 실린더 벽에 뭐가 있는데 물 재킷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냉각수 쪽으로 빨리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열 전도성이 낮는 게 아니라 뭐다?
좋거나 높아야 된다는 얘기지. 4번이 예,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자, 깨알 자랑, 깨알 자랑. 중간중간에 제 책에 다 있다. 기본서만 보면 된다. 자, 4번입니다. 부끄럽네요. 자, 자동차용 발전기 중 직류 발전기에 비해 교류 발전기가 가지는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을이라고 고르라는 거죠. 이것도 뭐 193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대로 나와 있어요. 자, 소형이면서 가벼우면 작으면서도 가볍고 조속에서도 어떻게 가능한 출력 전압이 충전이 가능한 출력 전압이 발생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스테이터 결선 방법이 있었잖아요. 삼성을 결선하는데 뭐 Y 결선 기억납니까? Y 결선, 삼각 결선 얘기했던 거. Y 결선은 뭐 상 전압보다 성간 전압이 뭐 루트 3배 더 나온다. 그 루트 3배가 1.731. 좀 더 안정적인 전압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저속에서 충전이 충분히 잘 이루어진다라는 내용. 그거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죠. 자, 회전 부분에 정류자를 두지 않지요. 정류자를 두지 않고 뭘 둔다? 슬립링이란 걸 두죠. 슬립링을 둬가지고 면이 맨맨하잖아요. 반듯한 면에 브러쉬가 닿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시간이 지나고 고속으로 회전을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브러쉬가 잘 닳지 않지요. 그리고 고속으로 돌아가는데도 엄청나게 유리해요. 왜? 정류장에는 뭐가 있는데 언더컷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원기둥이 있으면은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면이 밋밋하지 않고 여기 밋밋하지 않고 이렇게 중간에 언더컷이라는 홈이 파져 있댔잖아요. 홈 파져 있는데 당연히 위아래 브러쉬가 닿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 마모가 심할 거 아닙니까? 속도에도 한계가 있을 거고요. 이게 뭔데? DC, 직류 발전기, 정류자 가지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슬립링 가지고 있는 게 뭐다? AC, 교류 발전기지 않습니까? 지금 교류 발전기 물어봤기 때문에 정류자를 두지 않고 뭘 뒀기 때문에 슬립링을 뒀기 때문에 어떻게? 허용 회전 속도 한계가 훨씬 더 높다는 얘기. 고속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압 조정기가 필요하지 않지? 필요 없는 게 이게 전압 조정기는 필요하지요. 딱 유일하게 필요한 게 뭐다? 전압 조정기라고 보시면 돼요. 교류 발전기에서. 그러면 직류 발전기에는 뭐가 필요한데? 전압 조정기, 전류 조정기, 컷아웃 릴레이. 기억나시죠? 요 세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에 반해서 교류 발전기는 뭐만 있으면 된다? 전압 조정기만 있으면 된다. 간편하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3번 바로 답 나왔네요. 그죠? 3번이 답입니다. 자, 실리콘 다이오드로 정류하게 되므로 대체로 뭐 전기적 용량을 크게 키워낼 수 있다. 릴레이 같은 거 쓰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자체적인 전압 강화의 소모 전류 이런 것들 훨씬 더 작다는 얘기예요. 용량을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 네, 그 얘기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 영내압이 낮다. 옆방에 전류를 과전류 흘려보냈을 때 시스템이 망가진다 이 개념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죠? 실리콘 단점하고 실리콘 다이오드 단점하고. 그러니까 요걸 잘 좀 구분해서 정리를 해 두실 필요성은 있다라는 겁니다. 깨알 자량. 자, 5번입니다. 5번 이게 지겹잖아요. 이 문제 이제 지겹지 않습니까?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이건 에어컨 장치예요. 완전 기본입니다. 기본. 문제 너무 잘 나오고요. 자, 뭔데요? 냉매 순환 순서. 냉매 순환 순서 어떻게 되는데요? 자, 엔진에 묶여져 있는 압축기부터 시작하죠. 엔진에서 동력 삥 뜯어가지고 얘가 어떻게 하는데? 예, 기생하잖아요. 기생충. 재밌게 봤습니다. 기생충. 자, 이렇게 기생을 하면서 동력을 빼앗아 가지고 압축 압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는데 압축기라고 하는 거죠. 압축기에서 냉매를 보내는 겁니다. 무슨 상태에서? 고온 고압의 기체로요. 고온 고압의 기체로 어디로 보내는데? 컨덴서 쪽으로 보내는 겁니다. 컨덴서가 어디에 위치합니까? 차량 제일 앞쪽에 위치하지요. 무슨 방식? 엔진이 앞에 있는 방식에서요. 무슨 방식? F 방식과 FR 방식, 요 두 가지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량 앞이 제일 시원하니까. 그 시원한 데서 어떻게 온도를 잘 떨어뜨리기가 좋으니까 얘를 뭐라고 한다? 응축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하고 좀 다른 시험인데 군무원에서요. 군무원 올해 시험에서 뭐가 나왔냐면은 이 응축기 위치와 관련된 이야기 문제가 나왔어요. 문제가 이런 거였어요. FF 방식과 FR 방식의 둘이 가지는 동시의 장점이 아닌 것 골라라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통 FF하고 FR 요거 두 개만 비교했었잖아요. 요 두 개를 적으로 두고 비교하는 내용만 있는데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왔느냐? 이거 두 개의 공통점과 관련된 내용이 아닌 것, 거리가 먼 거 고르라는 방식으로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얘를 두 개를 하나로 묶어버렸어요. 엔진 앞에 있는 걸 묶었고요. 그러면 그 나머지 적대적으로 생각하는 게 뭔데? 비교 대상이 뭔데? 엔진이 뒤에 있는 거. 우리 국내에서 자주 쓰는 거 엔진 뒤에 있는 방식이 뭐 있어요? 버스 있잖아요. 버스 RR.
엔진이 뒤에 쓰게 되면 당연히 이런 응축기 이런 것도 어떻게 된다? 뒤에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엔진이 앞에 있을 때보다 응축기가 뒤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상대적으로 냉방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뭐보다? FRE, 그러니까 RR이 FR보다 어떻게 된다? 상대적으로 냉방 능력이 떨어진다는 부분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었어요. 혹시 응용돼서 여러분들한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잠시 나온 김에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근데 너무 이렇게 자세히 다 퍼드리면 안 되는데 무료 강의인데. 자, 그래서 응축기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압축기, 응축기, 그 다음에 뭐다? 건조기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이 건조기에서 수분을 제거해 줍니다. 리시버 드라이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고온고압이 기체가 얘를 거치면서 고온고압이 액체로 바뀌게 되고요. 건조기에서는 상의 변화가 없습니다. 고온고압의 액체에서 팽창 밸브를 거치면서 저압의 액체로 바뀐다 했죠. 그 다음 뭐다? 증발기를 통해서 저압의 액체가 완전히 저압의 기체로 다시 바뀌게 된다. 그래서 메인은 이거잖아요. 냉매 순환 순서, 압축기, 응축기, 건조기 혹은 리시버 드라이어, 그 다음에 팽창 밸브, 증발기 순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 몇 번? 2번이라고 보시면 되죠. 압축기, 응축기, 리시버 드라이어, 팽창 밸브, 증발기 그대로 나왔습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죠? 자, 축전기, 컨덴서죠. 컨덴서. 정전 용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저 교재 177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이거 제가 수업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거 있잖아요. 남자 여자 많이 모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기본서 수업하면서. 자, 이렇게 판을 두 개 놓고요. 플러스 전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전자, 이 두 개를 최대한 많이 저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우리 뭐다? 여기는 축전기, 컨덴서지 않습니까? 이 컨덴서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거를 뭐 남자, 여자 우리 미팅한다고 제가 예를 들었죠. 미팅한다고 예를 들었을 때 이 남자, 여자 모였을 때 최대한 이 자리를 안 뜨게 하는 조건을 보시면 되는 거죠. 모인 남자, 여자를 안 뜨게 하려면 어떻게 되는데 이거 거리를 어떻게 된다? 최대한 좁히는 거죠. 그 남자, 여자 만난 그 테이블을 점점 작게 만드는 거예요. 폭을. 그래서 점점 가까이 보게 하는 거죠. 그러면 가까워지니까 더 떨어지기 싫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 잘 안 뜨고 있으니까 전기 많이, 남자, 여자 많이 모이겠죠. 그런 개념을 설명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리가 가까워지면은 거리가 작아지는 거잖아요. 작아질 때 남자, 여자가 더 많이 모이는 거니까 거리에 무슨 관계 있다? 거리는 작아지는데 남자, 여자 많이 모이니까 반비례 관계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금속 판의 거리에 여기 뭐라고 있다? 비례한다라고 했더니 바로 틀린 거예요. 그때 저하고 했던 수업 내용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다면 이거 쉽게 맞추실 수 있는 거예요. 자, 뭐예요? 상대하는 금속판이 면적에 비례한다. 자, 보세요. 이 테이블을 길게 놓는 거지. 남자, 여자 당연히 앉을 수 있는 공간을 길게 하면 당연히 남자, 여자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전기를 많이 모을 수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고요. 금속 판사의 절연체. 자, 가까이는 하는데 어떻게 된다? 절대 못 만나는 거야. 아니에요. 터치도 못하고 절대 못 만나게 완전 절연체. 완전 칸질러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더 애가 타서 뜨기 쉽지 않겠죠. 상대가 이쁘다는 잘생겼다는 조건 아닙니다. 자, 그랬을 때 저런도에 비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해지는 전압. 그 마음이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더 뜨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가해지는 전압이 어떻게 더 세면 셀수록 잘 모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딱 만나게 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 손잡고 나가버려요. 전기 흘러버리니까 손잡고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절대 만나게는 하면 안 돼. 모아놓으려면. 그지? 그런 개념이에요. 그게 뭐다? 축전기, 전기를 일시적으로 모으기 위한 축전기. 우리 뭐 시동 걸 때 사용하는 뭐 배터리 이런 것들 축전지라고 하잖아요. 용량이 큰 거를 축전지, 배터리라고 하고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뭐 축전기라고 이야기한다. 이 축전기는 뭐 다른 데서 나온다기보다는 우리 접점식, 점화 방식에서 주로 사용을 했었던 거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것도 뭐 177페이지 내용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다음에 7번이죠. 자, 주행 중 과도한 제동장치 작동. 이거 133페이지, 337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자, 주행 중 과도하게 제동장치 작동으로 인해 드럼과 라이닝의 마찰 열이 계속 축적이 되는 거죠. 열이 코팅이 되어서 어떻게 마찰 계수가 현저하게 떨어져 가지고 제동이 잘 되지 않는 현상을 우리 뭐라고 한다? 페이드라고 얘기한다. 페이드 현상. 페이드 현상 하면서 같이 기억해 두는 게 있어야 되지. 그 열에 의해서 어떻게 뒤에서 유체가 끓어버려. 그래서 기체가 발생돼. 그걸 뭐라고 한다? 베이퍼 락이라고 얘기하죠. 수막 현상 뭐라고 한다? 하이드로
플레이닝 이상 현상에 대해서 알고 계셨는데 있죠. 이거는 뭐 스탠딩 웨이브, 이건 타이어 이상 현상, 이거는 브레이크 이상 현상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자 8번입니다. 차량에서 스톨 테스트로 점검할 수 없는 것은 442페이지 있고요. 자, 스톨 테스트로 점검할 수 있는 게 뭔데? 그럼 반대로 있는 게 뭔데? 엔진이 이상 유무죠. 엔진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그거 그랬잖아요. 자동차 이상이 생긴 거예요. 이상이 생겨서 정비소에 입고가 됐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디서 문제가 생긴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뭐 그거 점검하기 위해서 진단기라는 거 물렸는데 혹은 우리 뭐 제가 과거에 수업에도 설명드렸지만 컨트롤 유닛이 인지하는 고장이어야 돼요. 그럼 컨트롤 유닛이 인지하는 고장은 뭐 있는데 센서 고장, 혹은 지가 제어하는 액추에이터 고장. 거기에 정확하게 고장이 났을 때만 고장 코드로 띄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외의 기계적인 이상 이런 것들은 인지하지 못하는 정상 범위에서 약간 벗어나는 것들은 자기가 인지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게 뭐다? 스톨 테스트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스톨 테스트의 규정값, 회전수를 두고요. 얘보다 어떻게 낮았을 때는 어디 문제? 엔진, 그죠? 토크 컨버터 내의 문제라고 얘기를 했고요. 높았을 때는 어디다? 우리 그 자동 변속기 내의 문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뭐 엔진의 문제, 토크 컨버터 문제, 크게 자동 변속기 문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을 어디게 진단할 수 있는 거죠. 크게 범위를 줄여 나갈 수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변속기 안에서는 뭔데? 변속기 안에서는 유성기어 장치의 동력을 전달하기 위한 클러치가 미끄러지는지, 그리고 유성기어 장치 중에 구성 요소 중에 어떻게 하나를 고정시키기 위한 뭐 브레이크가 미끄러지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거까지 이건 변속기 계통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문제의 선지는 뭔데? 토크 컨버터 문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거 두 개는 뭐다? 자동 변속기의 이상 유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뭐 엔진은 빠졌네요. 엔진은 아예 내용이 안 나와 있고 여기에 그 외에 타이어 구동력이 들어와 있잖아. 이걸 답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그 내용입니다. 자, 9번입니다. 자, 자동차 앞바퀴 정렬이에요. 앞바퀴 정렬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469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캐스터예요, 캐스터. 캐스터는 앞바퀴를 평행하게 회전시킨다. 앞바퀴를 평행하게 회전시킨다. 이거는 캐스터의 개념이 아니죠. 우리 조향장치 생각하시면 돼요. 조향장치가 무슨 원리인데? 에크먼 장토의 원리지 않습니까? 에크먼이 만들고 장토가 보완을 해서 에크먼 장토의 원리라고 하는데, 그 에크먼 장토의 주된 내용이 뭔데요? 차축이 있고요. 이렇게 앞차축이 있고 이렇게 너클이 내려와서 타이로드가 붙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돼서 조향이 될 경우에 내 우회전을 한다. 안쪽 바퀴 꺾인 각과 바깥쪽 바퀴 꺾인 각이 뭐다? 다르다는 얘기죠. 당연히 어느 쪽이 많이 꺾인다? 안쪽 바퀴가 많이 꺾여서 조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그러면 이제 조향장치 원리에서 핸들을 꺾게 되면 안쪽 바퀴와 바깥쪽 바퀴가 다른 각도로 꺾여 나간다고요. 누가 많이 꺾여 나간다? 안쪽 바퀴가 많이 꺾여 나간다고요.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데, 만약에 타이어가 정면을 보고 있다면 정면을 본 상황에서 조향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 조향하면서 타이어가 어떻게 된다? 안쪽이 많이 꺾여 나가니까 토아우타 되겠지. 앞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 얘는 작게 나가고 얘는 많이 나가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뭘 줄 수 있다? 토인을 줄 수 있다고요. 토인을 주게 되면은 앞이 작게끔 모여져 있으니까, 차량을 위에서 봤을 때 앞이 작게끔 모여져 있으니까 어떻게 틀면서 어느 정도 일부 평행하게 맞춰져서 틀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바퀴를 평행하게 회전시키는 거는 누가? 캐스터 역할이 아니라 뭐다? 토인의 역할이죠. 토인.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린 거예요. 옳지 않는 거죠. 그리고 캠버는 조향 휠의 조작력을 가볍게 하죠. 뭐와 함께? 타이어를 정면에서 봤을 때 타이어를 전부 다 눕히는 각이잖아요. 그래서 캠버도 그 역할도 하죠. 그리고 뭐다? 킹핑 경사각 혹은 조향축 경사각도 그 역할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캠버 혹은 조향축 경사각, 킹핑 경사각 이 두 가지 역할 얘기하는 거니까 맞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킹핑 경사각은 조향의 복원력을 준다. 자, 복원력은 킹핑 경사각과 함께 모두 캐스터도 같이 줄 수 있다고 했죠. 왜? 이 지지하는 축과 관련된 각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정면에서 봤을 때 그 축, 킹핑 경사각,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축, 캐스터, 이 두 개가 뭐다? 복원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토인은 주행 시 캠버에 의해 뭐 토아우타 되는 것을 방지한다. 뭐 캠버뿐만 아니라 볼 조인트 유격이 커졌다. 이러면 어떻게 된다? 주행하면서 앞타이어가 이렇게 공기 저항에서 벌어지려고 하는 성향이 있을 거예요. 주행하면서. 그걸 어떻게 모아서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주는 것이 뭐다? 토인입니다. 4번도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답 1번 쉽게 고르실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하이브리드에서 직렬형이에요. 직렬형 같은 경우는
현재 거의 안 쓴다고 했죠. 효율이 낮기 때문에. 왜? 이 좋은 엔진을, 이 엔진을 오로지 뭐 하겠다가 전기를 만드는 용도로만 쓰겠다고요. 비싼 기름을 떼가지고 전기만 만들겠다고요. 발전기만 돌리겠다고요. 엔진으로. 엔진으로 발전기만 돌리고 엔진은 뭐야? 바퀴를 구동하는데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는 개념이죠. 직렬력 쭉 흘러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동력 만들어서 발전기만 겁나 돌려줘요. 그럼 발전기가 뭐 하는데? 배터리 충전하겠죠. 이 충전한 충전기 가지고 어떻게 모터를 돌리는 거죠. 모터가 뭐 변속기, 구동바퀴 순으로 쭉 해서 효율이 굉장히 낮게 전달되는 방식이 뭐다? 직렬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는 방식이죠. 병렬형이 훨씬 낫잖아요. 왜? 이 좋은 기관 가지고 어떻게 바퀴도 구동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이거는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다. 있었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훈청 시험 문제가 있죠. 지금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10문제는 그냥 일반 그 뭐 응시하시는 분들 상대로 10문제고 보훈청 문제 틀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훈청에 똑같은 문제가 아니라 틀린 문제 같이 정리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자, 보훈청 1번 문제 다른 거 보니까 노킹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노킹의 발생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뭐 가장 옳지 않는 것을 골라라는 문제고요. 이거는 뭐 저희 또 교재 13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킹에 대한 설명 가장 옳지 않는 거. 자, 1번 착화 지연이 길 때, 넘어가 버렸네요. 자, 착화 지연이 길 때 주로 발생된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개념만 하면 금방 풀 수 있는 거잖아요. 가솔린 엔진의 노킹이 주되는 원인이 뭐라고 했어요? 조기 점화라 했잖아. 조기 점화. 불이 빨리 붙는 거. 디젤 엔진은 뭔데? 착화 지연이라고 했잖아요. 착화 지연은 뭔데? 디젤 엔진에 해당되는 얘기잖아요. 가솔린이 아니라. 가솔린 조기 점화라 했잖아. 1번 바로 답인 거죠. 1번. 점화 시기가 빠를 때 어떻게 조기 점화이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이 이제 부하가 걸릴 때 우리 오르막길 올라갈 때 생각하시면 돼요. 가솔린 엔진을 평길 주행하다가 악셀레터 페달을 많이 밟지 않은 상태로 오르막 딱 올라가면 차가 따르르 하고 떠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갑자기 부하 걸려가지고 이럴 때는 된다. 노킹이 잘 일어날 수 있다. 자, 압축비가 너무 높을 때, 뭐 압축 압력 높을 때, 뭐 흡입 공기 온도 높을 때 전부 다 뭐다? 조기 점화. 불이 빨리 붙잖아요. 네, 노킹이 주된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죠. 다음 몇 번? 1번이 틀렸습니다. 자, 자동차의 납산 축전지에서 플러스 급판, 마이너스 급판 사이에 들어가는 걸 우리 뭐라고 한다? 격리판이라고 하잖아요. 격리잖아, 격리. 뭐 콘덴서도 말씀드렸지만 중간에서 어떻게 한다?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어떻게 확실하게 구분 지어줘야 되는 판이에요. 얘는 당연히 어떻게 한다? 전기를 통하는 성질이 아니어야 되잖아요. 남자 여자 분명히 떼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야? 전도성이 아니라 비전도성이어야 되죠. 전연성이 좋아야 되죠, 오히려. 그리고 뭐 다공성, 구멍을 많이 가지고 있게. 수업 시간에 제가 엠보싱 화장실 말씀드렸을 거예요. 엠보싱이 볼록 들어가는데 이물질들이 많이 작게 나오잖아요. 진짜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전기를 많이 모을 수 있는 다공성이면 좋아요. 그리고 산이 들어가잖아요. 황산, 묽은 황산. 황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산에 잘 견디는 성질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전액이 어떻게 확산이 잘 되어야지만 격렬하게 반응해서 전기도 잘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당연히 1번 어렵지 않게 답을 골라내실 수가 있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 변속기의 토크 컨버터 오일의 흐름 방향을 바꾸어서 엔진에서 발생한 토크를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 교재 그대로 나와 있어요. 267페이지에 스테이터 역할 그대로 나와 있는데, 자, 이거는 거잖아요. 토크 컨버터의 구성 3요소라고 얘기하면 뭔데? 펌프, 터빈, 스테이터잖아요. 그러면은 엔진과 연결되는 펌프잖아. 엔진과 연결된 펌프에서 유체의 에너지를 만들어서 이 유체가 어디로 가는데? 펌프에서 터빈으로 가죠. 펌프에서 어디로? 터빈 쪽으로 갑니다. 유체가. 그러면서 에너지를 전달하게 되고요. 에너지를 전달하고 이제 펌프에 터빈 거 치고 이제 펌프의 회전 방향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얘를 어떻게 한다? 회전 방향 위치를 바꿔준다고요. 흐르는 방향을. 그래서 스테이터에서 한 번 더 올려서 펌프에 유용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말 그대로 스테이터인 거죠. 스테이터. 이렇게 해서 어떻게? 토크 변환기잖아요. 토크 비를 증대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량이 막 구동력이 가해질 때, 즉 펌프의 회전수는 있는데 터빈의 회전수가 느리면 느릴수록 큰 토크 비를 얻어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질 수 있는 거. 토크 컨버터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는 건 뭔데? 오일 흐름 방향을 바꾸어서 엔진에서 발생한 토크 비죠. 토크 비를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은 누가? 스테이터가 한다. 스테이터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스테이터 안쪽에 원웨이 클러치가 있고,
원웨이 클러치가 받치는 동안은 계속 유체 흐름 방향을 바꾸다가 속도비 얼마? 0.8 정도 되면 클러치 포인트라고 설명했을 겁니다. 클러치 포인트 이 부분부터는 이제 앞이 아닌 뒤로 들어와서 이제 펌프와 터빈 도는 방향으로 같이 스테이터가 회전하기 시작한다. 이때부터는 유체 방향 바꾸지 않죠. 자연스럽게 도는 방향으로 같이 돌아가게 된다. 이때는 토크 변환비가 많이 필요 없잖아요. 왜? 고속 시점이기 때문에. 고속 시점에서는 토크비보다는 뭐 회전수가 더 중요한 거니까, 속도가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뭐다? 스테이터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서울시 문제는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문제 풀어도 깔끔하게 정리하실 수 있게끔, 그리고 뭐 기본서 안에서 충분히 문제가 다 커버가 되는 부분의 시험이었습니다. 기분 좋게 시험 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 기회에 또 이제 20년이죠. 2020년 교재 좀 알차게 준비해서 짧은 시간에 또 한 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